안녕하세요. 우아초이스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부모가 높여주는 내 아이 면역력.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관련해서 부쩍 관심이 많을 텐데요.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지 이 책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면역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몸은요, 병원균이나 독소 등 몸속으로 들어오면 신속하게 이상 상태를 알아채고 병이 나기 전에 그 이물질을 처리해 없애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몸이 나와 나를 해치는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백혈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란 쉽게 말하면 이 백혈구의 힘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군과 적군을 잘 구분하는지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백혈구의 수에 따라서 이제 질병이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혈구는 크게 과립구, 림프구, 매크로파지 등 그 외에 이제 세세하게 더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 림프구 정도는 알아두시면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같은 작은 이물질을 항원이라고 해요. 병원체 이렇게 인식하고 이것을 대항하는 항체를 만드는, 한마디로 누가 침입을 했어요. 그럼 이 침입한 적군을 물리친 아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구입니다. 그래서 이 림프구가 아군을 만들어서 이 적군을 물리치게 되면은 우리 몸은 더 이상 그 적군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해요. 우리 주사 맞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먼저 항원을 넣어서 미리 항체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크게 다시 그것이 왔을 때 금방 이렇게 앓고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구의 기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백혈구의 활동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감신경은 행동과 운동을 담당하고요. 혈관을 수축, 이완이 아니죠. 수축. 그리고 혈압과 심장 박동을 상승시키며 식욕을 억제해요. 많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식사를 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쉬거나 안정을 취하면 바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림프구가 활발해지고 면역 기능이 강화돼요. 아까 림프구 기억하셨죠? 그래서 우리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일단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휴식을 취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림프구가 활발해지면서 면역력이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식이 면역력을 높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쉬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은 밸런스가 중요해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끔. 그럼 그냥 쉽게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도움이 되는지, 먼저 첫 번째, 체온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잘 지키는 시스템, 방어 체계가 몸이 체온이 높을 때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평상시에 아이의 체온이 어떤지, 평상시에 저체온이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체온 상태라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활동량이라던가 그리고 평상시 그런 체온을 체크해 보면은 우리 아이의 면역 상태를 조금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흡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컨디션, 그리고 색, 안색, 혀의 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수면도.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지 면역력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9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변 상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인데 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싸는 것이 잘 안 되면 우리 몸에 많은 독소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본인의 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양이라던가 색깔 같은 거. 그리고 저희 아이도 습관이 되어서 본인이 응가를 하고 나면 꼭 다시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 상태, 냄새에 관해서도 우리 아이가 장 환경이 어떤지, 면역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 특히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자세가 좋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대요. 등뼈를 바르게 세우면 허리가 안정이 되고,
등뼈 주위의 교감신경과 경부, 목 부분이죠. 그리고 골반의 부교감신경이 적절히 자극을 받아요. 자세가 곧바르면 등에서부터 허리까지 쭉 균형을 이루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도 균형을 이루는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행동, 식습관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요즘 뭐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그건 이제 엄마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체크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집에서 하는 생활 패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를 활짝 웃게 한다. 여기서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아보 도우란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면역학 관련해서 굉장한 권위자시거든요. 웃는 것은 토하는 것에서 진화한 행위라고 한다. 가슴 속에 쌓인 응어리나 싫고 나쁜 기억을 밖으로 뱉어내는 행위가 웃음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잘 웃죠. 그리고 우리 사춘기 소녀들 막 낙엽만 굴러도 막 웃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성인이 되면서 웃음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디 프로를 좀 좋아합니다. 어둡고 너무 심각한 시사나 뉴스보다도 코미디 프로 보면서 크게 한번 웃으면 면역력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수면이 잘 자는 부분에 대해서 질 좋은 수면이 숙면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밤 늦도록 잠을 안 자게 되면은 자율신경이 손상되고 누웠을 때 작동하는 신체 면역 기능, 회복 시스템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 잘 자는 아이가 잘 큰다는 말처럼 아기가 자는 동안에 뭐가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잘 클 수 있겠고, 또 수면 중에는 뼛속의 골수에서 백혈구가 만들어져요. 아까 백혈구가 뭐였어요? 바로 면역의 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는 동안 면역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자는 습관. 잠이 안 오더라도 누워있는 습관 들이기. 그래서 아이가 혼자 잠들기 힘들다 그러면 부모님이 같이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 어렸을 때는 다 불을 끄고 같이 누워요. 9시. 근데 저도 같이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일찍 자겠죠. 그러면 새벽에 꼭 깨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도 같이 잘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고, 또 호흡이 너무 중요합니다.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여주도록 해야 되거든요. 깊이 들어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하는 생명활동 중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의 지배를 받는 것은 호흡이래요. 그래서 호흡을 조금 또 깊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다시는 간단한 방법도 바로 심호흡이겠죠. 그래서 우리 약간 뭔가 좀 내가 화하거나 욱할 때 심호흡을 한번 하라 그러잖아요. 깊게 복식호흡 들이마시고 입으로 딱 내뱉는 거. 그래서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따뜻하게 하는 거. 아까 체온 얘기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욕조에 들어가서, 요즘 샤워를 많이 하잖아요. 샤워 문화잖아요. 근데 욕조에 들어가서 담그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저희는 제가 쓰는 방법이 아이와 함께 같이 욕조에 물 담아 놓고 그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여자인데도 쉽게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깊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표현하는 게 이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조금 들어야 할 얘기가 있을 때는 욕조에 물 받아놓고 우리 목욕할까 그럼 너무 좋아해요. 그럼 스킨십도 하고 안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 이렇게 술술술술 얘기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갖가지 대화도 좀 하고 스트레스에서도 좀 벗어나고, 그래서 요즘같이 함께는 시간이 많을 때 서로서로 부딪히면서 언성 높이지 마시고 욕조에 물 담아서 조곤조곤 얘기도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스킨십 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혈자리 그런 거 많이 아시죠? 우리 온 몸에도 눌러주면 좋은 곳이 있는데, 이 손 마사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자극 요법들이거든요. 이게 손가락,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새끼손가락 어디든 만지면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손톱 머리 끝부분에 뿌리 부분 있죠. 여기 아토피, 기침, 천식 등이 도움이 되는 부분, 그리고 위장병, 그리고 기울림, 불면증, 어깨 결림 다 있잖아요. 어디든 만져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엄마 손 마사지법에서 곰발 모양으로 아이들 머리 만져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쨌거나 터치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많이 자극을 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가 조금 함께 있는 동안 아무래도 부딪히는 부분도 많겠지만 서로 많이 이해하고 이 시기에 조금 더 따뜻하게 관심을 갖고 지금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얇은 책 짧게 알려드렸고 제가 앞으로 이런 얇은 책을 관련해서 우리 건강에 관련해서 면역에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 힘을 받아 제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